한동훈 비대위는 왜 출범을 했느냐?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저하고 한동훈 장관 딱 10년 차이가 나는데요. 굉장히 놀라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TV 정치독해 김진영입니다.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한 해가 벌써 훌쩍 가버렸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정치권은 굉장히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했고요. 이준석 신당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낙연 민주당의 이쪽도 뭔가 자꾸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정치 독해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핵심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자 조간 신문들을 쭉 보면은 보수와 진보 신문들의 평이 되게 갈립니다. 진보 쪽의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발 평가, 윤석열 아바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는 결국 윤석열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이게 과제인데 결국 못 넘어설 것이다. 결국 아바타가 아니냐 이런 쪽이 많이 깔려 있고요. 보수 쪽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과제는 그겁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였고 뭔가 용기를 준 건 확실하다. 근데 역시 윤석열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김건희 특검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게 한동훈 비대위의 가장 지상 과제고 킬러 문항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는 왜 출범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의 변을 통해서 자기가 왜 정치판에 뛰어들었는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밖에서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말싸움하고 받아치고 이런 데 능숙하고 이런 모습으로 신선함을 보였지만 비대위원장의 출마 변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굉장히 무서운 면을 보였는데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큰 것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슈 선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돌파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의도 문법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용하는 의의들이 다르다. 저하고 한동훈 장관 딱 10년 차이가 나는데요. 이 10년 차이 나는 세대에서 우리 세대가 느끼는 건 굉장히 놀라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세대는 흔히 스테이지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이지에 열광했던 세대입니다. 586 세대, 꼰대 세대들이 바라볼 때 스테이지 세대는 좀 이상합니다. 이상했는데 이 친구들이 사용하는 의의를 보면은 참 새로워요. 특히 시민 동료, 물론 처칠의 말이나 오바마의 연설이나 이런 데서 차용을 했지만 시민 동료라는 말이 가져오는 좀 파워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특히 스테이지의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랫말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연설문에 차용했거든요. 정말 좀 새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대를 아우를 줄 아는 표현력, 한 12분의 연설 동안에 구사하는 언어의 영역들이 좀 새로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왜 이 선거판에 등장을 했느냐, 9회 말에 등장했는데 제가 볼 때는 9회 말은 아니고 8회쯤에 지금 조기 등판했다고 보이는데요. 이 등판한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태정치하고 청산하겠다는, 구태정치와 선을 긋겠다는 건데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공감을 불러올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지금 구태정치의 폐해거든요. 정치를 싫어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콕콕 집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해법, 이 연설문에 드러난 것을 하나씩 구체화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진영을 떠나서 정치에 조금 무관심했거나 좀 지루하게 느꼈거나 실정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정치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굉장한 효과를 주지 않을까. 특히 중요한 거는 차별한데요.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검찰이라는 조직 속에서 잔뼈가 굵었고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10년 이상 차이 나는 이 선후배 관계의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 여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절박함은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현상에서 선거를 앞두고 절박했던 비대위 구성은 대부분 전권을 줬습니다. 박근혜가 그랬고 문재인 시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줬던 것도 그렇고, 실패했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비대위원장에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절박함을 안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권을 줄 것이고, 이 정권을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은 두고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보였던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모습, 보수 진영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배수의 진으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이재명 쪽에서 바라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 이낙연세라는 게 숨어있는 새까지 합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서 접근을 했는데 정세균, 김부겸 이런 세 총리가 연합을 하니까 좀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상대당에서 한동훈이라는 비교적 차별화된 비대위원장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확 달라지거든요. 여론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핸디가 하나 있죠.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표직을 절대 놓을 수 없거든요. 대표직을 지고 있으면서 이낙연 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를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고 하지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합의하지 않는 한 돌파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낙연은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양새인데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사실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다리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앞날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그냥 눈치 싸움 하다가 흘러가겠지만 다음 주가 되면은 1월 2일이 되면 모든 언론에서 방송과 신문에서 신년 여론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4월 총선 전망과 차기 지도자의 어떤 여론까지 다 수치화돼서 나오거든요. 이 1월 2일 날 수치화된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 방향을 다르게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안주했거든요. 강서을 선거에 승리한 이후에 도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뭔가 변화가 있거든.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민주당은 안주해 있었단 말입니다. 1월 2일 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선택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대표직을 내려놓는 강수는 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아마 꼼수겠죠. 어떤 꼼수?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 선거 활동을 하는 그 시간까지 잠정적으로 한 100일 동안만 대표직을 잠정 내려놓는 그런 수를 쓰겠지만 그런 꼼수는 잘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만들고 다음 4월 총선은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그리고 제3시대 5개의 어떤 선거 권력들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근의 정치 흐름에서 가장 이상한 모양이 된 게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장점은 뭐냐면 돌발적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활용을 잘하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잘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뜨면서 다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뉴스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차선책으로 갈비집 탈당이라는 또 기발한 어떤 수를 썼는데 이게 뉴스의 중심이 되기 참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와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지금 신당 창당이든 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류 정치의 뉴스에서 조금 벗어나 버렸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만회하느냐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자기 정치일 겁니다.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뉴스의 초점이 되기 위해서 많이 용산과 싸울 겁니다. 용산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하인드 스토리,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윤석열의 약점 이런 것들을 막 부각해서 터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 터뜨리는 건 결국 뭐냐면 일주일 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뉴스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월 2일 날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 두 자릿수 정도의 힘을 파워를 보여주는 것 이게 이준석 대표의 목표일 겁니다. 그 목표가 달성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연말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급박한 부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역시 이제 이낙연 신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의 진용이 갖춰지는 것 쌍특검 50억 클럽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이 특검에 대한 대응은 별로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아마 거부권 행사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된 이야기 그리고 이준석 신당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쭉 연결돼서 형성이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갑진년 새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